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죄송합니다. 질의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후보자의 입장은 그 당시 윤리감사관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 전체를 후보자가 다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정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인사 말씀할 때 보니까 25년간 검사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많이 해보셨죠? 제가 뭐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허위사실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문제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주관적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된 경우에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돼서 특히나 공직선거법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충실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로부터 피의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하는 것이 검찰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서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출석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석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격상 피의자를 직접 소환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네, 일반적인 절차를 묻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예. 아까 오늘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태산이 떠들썩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튀어났다는 건데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관련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관련자와의 관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두 부분에 대해서 특혜 여부와 그 다음에 핵심 관련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둘 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쥐새끼 한 마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PPT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태산명동 서일필의 서자가 쥐서자가 아니라 콧불소 서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산이 떠들떡해서 봤더니 결국 커다란 콧불소 한 마리가 나왔다. 저는 지금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을 비틀고 그 다음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축소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